통미 작은 도서관과 평택정원이 공동 주최하는 평택문화 특구 콘서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고 평택의 자랑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11-2호 평택농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간문화재이면서 사단법인 평택농악보존의 김용래 회장님과 문상보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택농악이 참 대단해요. 이 지역에서는 너무 많이 이제 흔하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 특히 더구나 이제 저도 평택농악보존회하고 같이 외국에도 가봤지만 외국에서의 공연할 때마다 그 호응이라든가 반응이 굉장한 거를 이제 느꼈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느낌을 평택 시민들하고 같이 좀 느꼈으면 평택농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실감할 텐데 너무 좀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은 좀 그래요. 이렇게 농악 그러면 그 평택농악이나 뭐 어디 농악이나 가릴 것 없이 농악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을 이제 함부로 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남다른데요. 다른 농악과 이제 우리나라 농경문화가 이제 이어져 온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농악이 있을 텐데 특히 평택농악이 다른 농악과 이제 비교되는 어떤 특징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전국에 이제 농악이 우리 나라 말의 사투리처럼 지역마다 이제 다 고유의 특색들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교통이 이제 원활하지 않게 되던 시절에 각자 이제 그 독립된 공간들에서 그 삶을 영위하는 시절에 이제 각자의 고유의 특색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만 비슷하게 또 묶여지는 권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군데 정도로 권역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경상도권 해가지고 영남농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쪽권을 해가지고 영동농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권은 좀 특별하게 2군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좌도농악, 우도농악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자도는 남원 쪽, 좌도농악이 되고 1위가 이제 우도농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권을 이제 묶어가지고 울다리농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각 지역마다 고유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영남농악은 이제 군악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놀이 진법 형태라든지 굉장히 이제 역동적이죠. 그러니까 농악 시작하고 계속해서 뛰어다닙니다. 계속 뛰어다니고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릉의 영동농악 대표적인 농악은 강릉농악인데 강릉농악은 농사풀이 농악이라고 해서 보여주기식 농악이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 즐기는 농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는 뭐 이렇게 모내기 하는 장면이 들어가기도 하고 추수하는 장면, 탈곡하는 장면, 또 아기 낳는 장면까지 자기 농경문화의 삶의 모양을 그대로 풀어내는 농사풀이 농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에 있는 좌도농악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역이라 가래비도 경쾌하고 그리고 장구놀이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장구놀이가 전라도는 좌도, 우도 똑같이 장구놀이가 많이 발전했고요. 많이 아시는 설자고가 거기가 원래 설자고의 발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라도 농악에서 발생된 설자고가 전국으로 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서울, 경기, 인천권 울다리농악에서는 여기 지금 저희 선생님도 이제 울다리농악 대표적인 농악 평택농악의
인간문화재이신데 웃다리 농악의 특징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꽹과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흔한 말로는 그 영남의 부, 그다음에 전라도의 장구, 그다음에 웃다리의 꽹과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악기가 되겠죠. 그리고 상모 다 돌리는 상모 기술이 웃다리 농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기술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무동놀이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무동놀이가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가장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악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데려다가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노는 놀이가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지금 틀로 딱 만들어졌는데 평택농악이 웃다리 지역에서도 무동놀이를 가장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잘 보존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금 문상보 사무국장님은 평택농악 연구로 석사를 받으셨죠. 이제 문상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제로 이 농악 보존회 회원들이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보존회의 농악을 가지고 박사학위는 우리 조한숙 꽹과리 3세를 이끄는 조한숙 선생님은 평택농악으로 또 박사학위도 받고요. 또 우리 김종수 전 사무국장 이런 사람 비롯해서 석사가 한 4-5명 정도 되고 박사까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즐기는 아니면 구현해내는 어떤 농악도 농악이지만 이 보존회에서는 학문적으로도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성과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서 참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소중한 보존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문화재이신 김용래 회장님한테 이제 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이 평택농악 보존회와 위상이 어떤 건지 잠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우리 김덕수 사물놀이는 아마 세계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용래 회장님하고도 또 각별한 어떤 인연도 있고 이 평택농악 보존회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택농악 보존회가 별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김덕수 이야기 연관돼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달리 보고 하는데 한번 우리 김용래 회장님 김덕수 사물놀이를 이끄는 김덕수 선생님하고 좀 인연이라든가 평택농악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덕수하고는 내가 처음 만난 것이 4살 때인가 5살 때예요. 덕수 아버지도 이제 이걸 농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애들이 그렇게 꼬마디로 작곡대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기 부여에 사는 이원것이라고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얘가 이 덕수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나이가 그때 15살인가 14살인가 그때 그냥 그만두고 들어가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덕수가 좀 하다가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하나씩 그렇게 했는데 덕수는 이 평택에다 가려는 것은 8살 먹었어요. 정확히 8살 먹어서 여기 와서 하고 있는데 이제 장구를 좀 치고 싶어서 지가 본인이 치고 싶어서 그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참 입으로만 그래도 한 3년 내가 쫓아다녔을 때 입으로만 가르쳐줘도 그보다 자기가 이제 알아서 줄기를 줄을 알아요. 모지라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객실에다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를
1년이면 아마 반도 못 다녔을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그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교장 선생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래. 난 김덕수를 키운 것은 그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 받을 때까지도 그냥 계속 나가면은 나간다고 그러고 아주 책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고 이제 일이 없으면은 와서 학교를 가고 일이 있으면 학교에다 얘기하고 선생님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때만 해도 이제 이 국악 전문 학교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가 60년도 60년도 전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60년도 그 정도 해봤네요. 근데 거기 그 학교에 이제 그 농악반이 국악 예술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두나문 앞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 학교에서 그 양반이 이제 그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그 악기를 자기 취미대로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서로가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 또래들끼리만 아는 사람들은 서로가 가려고 그래요. 뭐 거기 가서는 이제 사실은 그 자기네들이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학비를 안 내고서 그냥 하니까. 그런데 덕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한 5명, 그 또래 애들만 5명이 올라가서 이제 그 학교에서 하기 시작하고 이제 지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 사물놀이라는 것이 원래 옛날에 우리들은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그 건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다리 놀려고 자금 만들어서 하는 때도 있고 수방소에서 이 송탄의 수방소에서도 내가 해서 그것도 그 수방소에 기구장만 하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외정 때 쓰던 이게 저 물펌프가 이 굴러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그것도 천안 같은 데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런 거 장만하기 위해서 난장도 하고 뭐 별거 다예요. 건립도 하고.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건립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건립을 하다니 시골로 다니는 거니까요. 시골로 다니면은 어느 데 가면은 대접도 잘해주는 데가 있는데 어느 데 가면 들어도 못하겠는 데가 있어요. 동네가.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때에 그 시골에 가가지고서는 어른들이 이제 저녁에 밥 얻어 먹고서 잠자기는 일르고 그러면 심심하니까 앉아서 그걸 뚫겨요. 그러면 그 시골에는 일꾼들이 많잖아요. 머슴들. 그 사람들 이제 술을 갖다가 받아다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방에서 옛날에 우리들은 그 사물놀이를 방안굿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방굿이라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제가 박기희 씨가 그 국악예고에 이제 최고 설립자인데 그 양반이 저것들을 이제 덕수나 애들 이제 하는 거를 곧잘 그렇게 잘하는데 저것들을 키워놓으면은 밥은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어떡하냐고.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사물놀이를 시작을 했죠. 그걸 해놓고 근데 왔다 갔다 둘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 청와대 옆으로다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요리집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술도 팔고 하는 집이거든요.
거기다가 넣어놓고서는 그 공연을, 그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시키기 시작해서 걔들이 사물놀이를 시작했어요. 예? 솔직히 이 외국으로 번진 것은 정말로 덕수가 큰일 했어요. 그건 뭐 나도 그건 증명하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3년 정도 있었던 건가요? 평택농악 김덕수 예, 씨가 3년 정도. 그렇죠. 한 2, 3년? 네, 그렇죠. 3년 정도. 네.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때가 뭐냐면, 네. 저기, 대회. 자유당 시절에요. 네. 서울에서 이제 이 박사 생신이 양력 2월 28일 날이요. 왜 그러냐면, 양력으로 따지는데 29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그러니까 29일 날 하면 날짜가 그렇죠. 땡기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8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면은 그 축하 공연 겸해서 경북궁 앞에 옛날에 경기도청이 네,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 어디야 광화문인데 그 바로 광화문 삼거리에 거기에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이제 경복궁 들어가는 데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서 대회를 해마다 내가 생각으로는 한 7, 8년 했을 거예요. 여기서 꾸준히 머무는 건 아니고 그 그렇죠. 큰 대회라든가 그렇죠. 대회 같은 거는 그렇게 하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여러 사람들 한 군데 사람을 그때만 해도 한 군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안성서도 오고 그때는 경기도원의 시군대학이거든요. 이 전국대회가 아니고요. 시군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있는 데는 안성 가서도 불러오고 천안 가서도 불러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회를 나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덕수는 대전이거든요. 원래가 집이. 평택농악이 이제 설립되게 된 동기도 그 이승만 대통령 그거 아닌가요? 그 전에도 이제 우리 시골에서는 요래 있는 거니까 받아서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건립이 이제 심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평택농악이 그때서부터 그 재당 때부터 이제 이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최영창 선생님은 그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상창 타는 것만 가지고. 네.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평택농악을 좀 아시는 분은 이제 최영창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여기 처음 보시는 분은 최영창 선생님 누군지 잘 모를 텐데 이 평택농악을 이제 창립하시고 평택분인데 뭐 여러 분야에서 고사놀이 이런 분야 아주 뭐 출중하셨다고 그랬죠. 원래는 그 전에는 이 꽹과리를 치는 게 아니고 장구를 쳤었어요. 천안 와서도 지금 사방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곧잘 하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로 이렇게 팔려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장구를 쳤었는데 이제 얼마 후에서부터 이제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걸릴바람에 고사도 하고 상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죠. 하여튼 회장님은 이제 64년 정도를 농악에 이제 몸담으셨기 때문에 뭐 어떤 소재만 던져주시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만큼 이게 거기에 이제 얽힌 이야기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뭐 별도로 한번 밤새워서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죠. 아까 이제 잠깐 보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물놀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원형은 있지만은 이제 김덕수라는 분이 나오면서 사물놀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그랬는데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전에 뭐 안방, 사랑방 아까 뭐라고 하셨지? 이런 것처럼 사물놀이가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사물놀이가 형성됐는지도 알 수 있고 굉장히 소중한 어떤 이제 자료로 남을 수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체록을 해놓는 게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까 이제 우리 문상보 사무국장님 이제 평택농악 특징을 설명하시는 중에 웃다리에 앞에 이제 웃다리가 평택농악은 앞에 이제 웃다리라는 게 붙죠. 근데 잠깐 설명해 주시지만 웃다리라고 하는 영역이 충청 일부, 경기, 인천, 강원도까지 포함이 되죠. 이래다 보니까 평택농악이 이제 다른 농악하고 이제 비교도 안 될 만큼 규모라든가 이 면적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그 웃다리 중에서 이제 평택농악이 웃다리를 대표하는 농악이다 보니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악이라고 해도 이제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니까 참 이제 이게 막 이 마당에서 놀고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일단은 평택농악이 어떤 건지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또 말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농악 보존회에서 전수자로 활동 중인 연희자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평택농악은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11-2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웃다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다리 지역의 특징은요, 소구의 빠른 채상짓, 상모짓과 그 다음에 꽹가리 제비의 길군악 7채, 마당 1채, 흔히 6채라고 하죠. 그리고 쩍쩍이, 그 다음에 영상 더디레기 등 평택농악 그리고 웃다리에만 있는 가락의 특성이 있습니다. 평택농악만의 백미, 평택농악이 제일 멋스럽게 잘 전승하고 있는 무동놀이입니다. 무동은 어린 춤추는 아이를 말을 하는데요. 그 춤추는 어린 아이가 어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춤과 기술을 보여주는 예능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택농악이 있다면은 더 나아가서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이 신명에 같이 어깨춤도 추고 같이 이 흥을 전 세계로 나눌 수 있을 그렇게끔 복돋아주고 힘쓰는 그런 평택농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듣고 또 영상 보셨던 것처럼 이제 평택농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악이 될 정도로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전국에서 그 농악을 배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인지. 네, 저희가 그 1985년도에 이제 문화재 단체로 지정을 받고 이후에 저희 그 전수교육관이 지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한참 그 전통문화의 붐이 일던 시기가 80년대 정도의 대학교인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이걸 이제 계속해서 전공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까지 해서 현재 저희가 한 5만 명 정도 이상 왔다 간 것 같아요. 제 전수교육관은 지금까지 왔다 간 것 같고요. 연간 15년도의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으면 연간 3, 4천 명 정도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 보존회에서 매주 그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초등 그 과정, 중고등 과정, 그리고 일반 시민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실버 과정이 있고, 그거를 상하반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 이제 방중 기간에 이제 전수교육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그 전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합숙 형태로 와서 5박 6일 동안 이제 하루 종일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연습하고 하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아마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박 6일 정도 집중 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게 이제 저희 전수교육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규모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파견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든 문화재 보존 단체들의 이제 존재 이유고 정책성이고 사명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전승을, 저희들도 전승을 해야 되지만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내고 이게 그분들이 이걸 향유하고 그래야 또 저희들이 보존 전승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이 마련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현재 관내 학교 한 4, 5개 정도 학교를 전승학교 지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가서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그 지역에 있는 시민 동호회 분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이 아니고 충청권까지, 경기 충청권까지는 제가 강사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승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다른 보존회나 다른 그 무형문화 단체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데 사실은 저희가 공연 수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발생하는 수익 중에 많은 부분을 다시 이제 그 전승교육으로 재투자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3, 4천 명이 평택을 다녀간다고 하면 아마 이제 이쪽에서 교육을 받으러 평택에 오신 분들은 평택을 일단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지역 홍보라든가 달리 어떤 예산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역 브랜드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평택농악이 지역에 이제 끼치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대내외적으로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 좀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배우러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만약에 평택농악을 배우려면 어떻게 절차라고 해야 되나, 신청해서 배우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배우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하시면 되고, 저희가 근데 항상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회성 체험은 늘상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되지만,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기초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저희가 정규과정 1년 반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배우시면 평택농악을 이해하는 기본 바탕은 갖추신다 생각을 해서 3월에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9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 좀 맞춰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름, 겨울 전수 교육은 신청을 언제든지 하시면 저희들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는 전수교육과에 조금 협소해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단기 뭐 이렇게 체험 같은 경우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하시는 분이 찾아 방문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이제 뭐 유홍준 전 문화재청인가요? 이분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가 뭐 서문행 어디서 이렇게 쓰면서 그 말이 굉장히 이제 널리 확산됐는데 이런 어떤 한국을 대표하는 평택 농악을 볼 이제 행복하게도 평택 사람들은 공연을 볼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정기 공연도 있고 상설 공연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인가요? 뭐 이렇게 있는 볼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봤으면 뭐 이런저런 책들 제목 중에 뭐 100배 즐기기, 10배 즐기기 막 이런 게 있는데 평택농악 조금 알면 더 이제 재미있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평택농악을 이제 즐기면서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하려면은 좀 어떤 거를 알고 어디를 좀 이렇게 열심히 보거나 이러면 좋을지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알면은 더 재밌을 텐데요. 사실은 그 보는 포인트가 그 모르면 사실은 거의 그 이제 화려한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상모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빠르게 사람들이 동작을 저희 연주자들이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무동놀이처럼 이렇게 화려한 것밖에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그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대여섯 번 보고 나시면 아마 그러고 이제 눈에 익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셔서 저 사람은 웃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힘든 표정이 있구나. 근데 실제로 농악을 잘 즐기려면은요, 그 농악 안에 담겨 있는 그 전통 문화의 그 세계관이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훨씬 재밌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본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관람을 자주 하면서 그 볼 수 있는 영역까지가 화려한 기술에서 사람을 보는 데까지가 이제 지식 없이 그냥 보시면 이제 잘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실제로는 그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두 줄로 서는 대형이 있어요. 진이 있으니 이 지는 예전에 당산나무 앞에서 그 옛날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을마다 당산이 나무가 큰 나무들이 항상 마을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있을 때마다 세시 때마다 아니면 뭐 큰 명절에는 당산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어떤 악기를 울리면서 그 뭐 무를 빌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디귿자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평택농악판에 디귿자 모양의 당산벌림이라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이게 그 당산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고, 또 한 예로 또 들자면은 그 저희가 이제 오방진이라고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방이 5군데를 막 큰 소리를 큰 악기를 크게 치면서 울려가는 거는 이제 5방이 동서남북 중앙 5방위에 액을 이렇게 몰아내는 과정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도 그걸 이해하면 왜 그 뭐 회장님은 아마 전통적인 오래전에나 다 계속 5방이나 다 많은 공연을 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3군데밖에 안 맙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 군데밖에 안 말아요. 그러니까 공연 시간이 이런 의미들이 이제 놓치면서 공연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5번 말도 이렇게 지루해 보이니까 3번으로 줄었는데 요즘 그 3번도 한 번으로 주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보면 왜 5번을 안 말지?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그 전통적인 그 생활 방식들이 스며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모여야 사실은 그걸 이렇게 좀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 이면에 담겨 있는 뭐 농경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기 좀 어렵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공연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건데 이거를 근데 보는 분한테 당신 모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해설을 하는 식의 공연 좀 변화된 공연 형태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공감대가 공유하고 있으면 아마 훨씬 더 그리고 저희만이 아니고 뭐 다른 지역 농악들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게 되니까 조금 더 다른 재미를 볼 수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논문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당산벌림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산나무 아래서 그걸 두고서 이제 이렇게 벌려서 하는 것 때문에 당산벌림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그게 저희 웃다리 지역에만 있는 특이한 디귿자 형태. 특이하죠. 다른 지역에는 디귿자 형태의 모양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원이거나 네모이거나 그런데 웃다리 지역에만 딱 디귿자에서 당산벌림. 저도 이제 그 전에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서양 음악 이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런 거를 보면서 농악도 조금 어떤 별도로 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의미있게 재미있게 보려면은 해설이 있는 농악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뭐 의견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농악이 이제 지금은 뭐 젊은 사람이나 이제 어린 사람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여가 문화가 할 것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이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는 농악이 같이 가지는 의미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별로 놀이도 없었고 뭐 먹을 것도 없었고 볼거리도 없었고 그랬을 때 지금 바라보는 농악하고 뭐 오래전에 이제 사람들이 호응하거나 몰려들거나 이제 바라보는 농악은 굉장히 달랐을 텐데요. 우리 김용래 회장님 이전에 그 농악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몰리고 이렇게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농악이라고 해서 어디나 다 그렇게 많이 모여들진 않아요. 근데 이 소리만 나면은 그게 확실히 한국 사람뿐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그래요. 외국 사람들도 이 소리만 들으면은 특히 저 인도저 같은 그쪽 사람들이 특이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우리 저 서울에서 격봉 앞에 그저 도청에서 대회할 때 보면은 어떻게 그걸 알고 그 장단에 맞춰서 자기네들 춤을 춰요. 이게 진짜 우리들은 뭣도 모르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걸 추나 그랬더니 그쪽도 역시 그 장단만은 생각이 나니까 거기다 맞춰서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은 참 이상하게 그렇게 끌려요. 이 농악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가 아니고 신명풀이라고 그러죠. 그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소리만 나면요 한국 사람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그래요. 우리 왜 길놀이라고 그러죠? 길놀이 하러 나가면요 사람들이 꽉 모여. 정말. 그래서 참 뚫기는 거는 참 널리 선전이 되는구나.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가마로 이렇게 천막 치고 돈도 받고 이렇게 포장굿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포장굿이라고 그래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게 좀 있었는데 하다가 전부 다 난장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돈 받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변형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돈 내고 하는 데는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흥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그 평택농악 보존에 1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났을 것 같은데 1년 스케줄이요. 네.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 공연, 뭐 상설 공연, 또 초청 공연, 또 해외 공연, 1년이 빡빡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방학 때는 또 대학생들도 와서 배우러 온 애들 전수교육 해야지. 어떻게 1년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 1년을 돌아보면은 겨울 1, 2월까지는 이제 전수교육이 이제 매주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3월 한 달 정도가 약간 이제 1년 사업 준비하고, 저희가 뭐 정기 발표가 5월에 있고, 그다음에 상설 경우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저희가 이제 무형문화 축제에서 정규 규모의 축제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겨울 되면은 또 전수 교육을 시작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해외 공연을 가고 해서 사실은 1년 계속해서 계속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연간 한 150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연하는 게 한 150회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150회 안에는 이제 뭐 사회 공헌 활동도 들어가, 재능기부 지역에, 특히나 평택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앞쪽에 나왔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평택농을 너무 잘 모르시에 오히려 평택 시민분들이, 그래서 재능기부 공연이라든지 교육을 또 틈틈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1년이 뭐 지금 정도 우리 저희가 이제 시즌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때는 한 달에 아마 한 20회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20회 공연 외적으로는 매일 교육이 진행되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숨돌릴 틈 없이 일을 하죠. 공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저희 그 후계 양성 과정도 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체계가 잡힌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늘상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고민하는 거는 평택 시민 대상입니다. 저희가 거의 공연에 많은 부분들이 평택 내적인 부분들이 더 많아서 시민들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 후반에는 우리 전통 이제 보존회가 전통 계승과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계승 발전하면서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안무라든가 구성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까 국장님 잠깐 이제 단원으로 복색이라고 해도 옷도 새롭게 입고 난타처럼 이런 공연을 새롭게 만들고 그랬는데요. 단 이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활동?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 보존회에 젊은 단원들이 있으면 젊은 단원들이 그렇죠. 저거 만들 때는 20대였지만 이제 30대들이 되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고민에 빠지는 지점이 이제 현대성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뭐 선생님도 계시지만 지금 선생님이 하시던 게 선생님이 젊으셨을 때는 그게 사실은 가장 그 시대 때 앞서가는 문화였거든요. 전통이라는 부분이.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은 그 전통을 하는 게 약간 이제 과거의 유산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고, 보존은 해야 되지만 시대랑 또 맞아야 돼서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새로운 창작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영상 보신 부분들이 그 결과물인데요. 저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 돈도 많이 들어요. 악기도 굉장히 고가의 악기들이고, 저희들 쓰는 장구나 이런 거에 15배 이상 가는 비싼 악기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회이기 때문에 보존의 방점이 찍히고,
또 전승하고 잘 계승 발전, 전승하는 게 가장 큰 사명감을 그 역할인데요. 이제 시대와 호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런 그 공연을 하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새롭게 보십니다. 아, 당신들이 저런 것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저 작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좀 재해석하는 부분이 그 전통에서 좀 멀어진 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전통에 조금 더 이렇게 기반을 둔, 그렇지만 정말 재미있고 공간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창작 활동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 오히려 저도 지금 이렇게 경력은 짧지만 막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닌데, 지금 이제 저희 새롭게 이제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창작 작업들, 보존의 양 측면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이제 착오적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런 어떤 창작으로 이제 보완을 하면서 관심을 일단 끌게 해서 오면은 그 안에서 다시 우리 전통도 보여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창작도 하지만은 여태까지 이제 구현하지 못했으나 이전에 있었던 거 오무동, 오무동 이런 것도 다시 재현하고, 일자 회초리 이게 뭐죠? 이거라고 회초리 사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초리 사. 야, 4시 올라 오무동이 아니고 오무동은 네. 아까 이게 오무동이고 네. 회초리 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어깨 위에 셋이 올라가요. 회초리처럼 이렇게 네명 네. 이렇게. 그 세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어려운. 어째 그거 없어진 지는 네. 약 한 50여 년? 그러네. 50년이 넘었네요. 덕수가 한강이 넘었으니까 뭐. 회초리 사무동. 그 회초리 사동은, 그러게 이제 그거를 좀 가르치려고 해도 위험하니까요. 산부가 지금은 공구리 바닥이고, 이 바닥이 안 좋으니까는 위험해요. 그저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를 할 때면은 모래바닥에 서 있었거든요. 그게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는 않으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모래바닥이고 저기 공구리 판이고 그러니까 진짜 겁나요. 지가 하고 싶어도 좀 가르치고 싶어도.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내가 말씀드렸나 우리 저쪽 이용관에. 예, 높이가 안 되죠. 아니 높이도 높이지만 거기다 그걸 참 칠 때 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고리를 왜냐하면 꼭대기 있는 아이를 묶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올릴 때도 묶어가지고 올리고 안전하게 떨어지지. 그것이 가장 일에서 그걸 해놨더니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 얕아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더라도 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꼬마댕이 올리는 것이 그게 이제 힘드는 일인데, 그 참 솔직히 얘기해서 나 없어지면은 이 단계가 따로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일이지. 회초리 사동은 하나로 다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낙광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서 그걸 고리를 만들어 놨었는데 허사가지고 말았죠. 그거 하나만 이제 지금 남은 거예요. 예, 남은 것은 이 무동 중에는 우리들 지금 힘드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거 중에는 그거 하나가 지금 제대로 못 되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그거를 하는 데가 없겠죠. 여기도 못하고.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른 얘기해서 지금 이 남사당이라고 해요. 있잖아요. 서울에도 남사당이 있거든요. 근데
안성남 사당은 솔직히 중간에서 나온 거고 중간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서울 있는 남사당은 옛날 진짜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예. 안성남사당이 됐던 건데 그 사람들이 이거 하던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못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없어지고 애들만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잘해 후배들. 그러니 그것들이 뭘 알아야지. 회장님 계셨을 땐 그걸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우리 뭐 회장님 계실 때 사무국장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하려고 있어요? 네? 아,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초리 사동이 사동.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저희가 그 조금씩 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발표. 발표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정도 되면.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예. 그 이제 조금 그게 그 좀 안전 장치들에 대한 고민도 그렇죠. 해야 되고 그게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혹시라도 이렇게 위에 꼬마가 이제 떨어지는 사실이 큰 사고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금 저거 하는데 아마 연습은 하시고 있는 거. 그 저기 이렇게 3층에 어른이 3층까지는 돼요. 예. 어른이 3층까지는 뭐 그래서 큰 사람들도 3도까지는 해요. 그 위에 애 하나 올리는 그 위에다 이제 아이 하나 올린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신의 한 수네. 그거가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어른 3명 올라가는 거는 아주 쉽게 잘합니다. 그 무게가 안 돼요. 아마 조만간에 발표회 때 보시지 않을까. 기사님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그것만 해놓으면 나는 더 이상 부담 안 가요. 국장님 약속하시니까 할 것 같아요. 약속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까 이제 그 앞에서 교육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최현창 선생님 호가 예운이시죠. 이제 그 최현창 선생님 호를 딴 이름으로 예운 학생 그 예술단인가요? 그것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최현창 선생님이 예우는 이제 뭐 그저 구름처럼 일평생을 이제 하셨다는 뜻에서 시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려드린 시호인데요. 저희가 지금 후계 양성 과정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미비해서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 배우고 활동하는 친구들을 이제 공채 형식으로 받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전수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이 좀 기량이 좀 떨어지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지역에 대한 게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래서 2012년도에 평택에서 이 평택노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중고생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 청소년예술단을 창단했는데 그 당시에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이름이 후계 양성이고 그 평택노학의 문화재 선생님들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예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2012년도에 처음 창단을 해서 현재 지금 1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주 2회 저희 전수관에서 평택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여름, 겨울 전수 합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자랑 같은데요. 굉장히 잘하고 전국 대회에서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이 보존의 회원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 예술단 예운 친구들 중에 이제 회원이 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연하게 아마 조만간에 첫 아이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자라서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지역의 문화를 배우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거를 공연을 하고 연주하고 이런 그 순환 구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는 그 친구들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정도만 지나도 평택농악의 주역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 이야기를 할 때 지역의 문화 예술 분야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제 그 문화 예술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교육 문제, 뭐 후진 양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큰 이제 해답 없는 어떤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평택농악에서 이렇게 예원이라든가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이런 어떤 시스템을 보면 평택에서 지역의 문화교육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고 긴 시간 이제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평택농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국장님하고 또 이제 회장님 각각 다를 텐데 회장님부터 평택농악에서 지금 가장 뭐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일 먼저는 아무래도 재정 문제가 제일 큰 거죠. 첫째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전문으로다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밥 먹고 사는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고 그것만 활성화된다면은 누구고 다 들어오려고 그러죠. 지금도 물론 뭐 당연 조금씩 받으니까 지금도 들어오려고 오는 사람은 들어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들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게 참 제일 문제가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어떤 시립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 시립화되면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거기에 몰입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 좀 시립하고 시립하고 무형문화재단체하고는 이 명예가 틀리니까요. 네. 시립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명예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희 선생님은 항상 그게 고민이십니다. 이렇게 선생님 새끼들이잖아요. 저희가 선생님 자식들 같이 이제 제자들이고 자식들인데 늘상 뭐 하시는 말씀은 니네 밥 먹고 좀 살게 돼야 될 텐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뭐 선생님의 그 마음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시에서 평택시에서 일정 정도 지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다 그런 선생님들 마음의 노력의 결과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평택시로 지자체에서 지원이 이제 들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거의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의 인건비성, 사업성 약간 그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쪽으로 조금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수요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해마다 소모성 경비를 지원받는 거는 사실 그 해가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고 축적되지는 않는데 전수요관을 짓는다든지 어떤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들어오면 그게 평택농악 보존회가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수익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자생적인 재정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거는 뭐 전수교육관 같은 이렇게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전수교육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저희 전수교육관이 강의실이 2개가 있는데 강의실 모두 20명 이상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강의실 2개밖에 없다 보니까 반개설에 대한 요청들, 새로운 그 다른 클래스들을 요청들이 요구들이 들어오는데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저희 생각하기에 강의동이 좀 많이 잡히고 또
저희들이 전용 공연장 정도가 또 되면 새로운 창작물들을 지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만이 아니고 그 공간이 이제 평택의 문화에 거점화시킬 수 있는 저희 공간에 지금 저희 작은 전수교육관에서도 그 작업들을 조금 해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따내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 그 사업들을 조금 해나가고 있긴 한데 그거의 목표는 그거죠. 전수교육관이 지역 문화의 거점이 돼서 거기서 많은 문화의 교류의 장면이 펼쳐지고 그게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이 교류도 되고 또 그거를 시민들이 또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럴싸하고 이렇게 멋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관심이죠. 시민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전수교육관과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가 이제 가장 큰 복지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걸 들었는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전수관, 교육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택농학이 불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열악한 어떤 지금 전수교육관을 새로 이제 신축을 하려고 용역도 주고 하는데 아마 이런저런 협의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빨리 해결이 돼서 평택농학이 홀로 그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렇죠. 원래 멀리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거리가 멀으면 안 되니까 왜 그리고 발생지가 여긴데 토론회를 평성인데 그 토론회는 별도로 하셔야 될 것 아이고, 같아요. 끝장 토론을 해야 되고 그게 시장하고 짜가라 그리고 해요. 예. 이제 오늘 처음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 전수교육관이 단순히 이제 열악하고 노후된 시설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교육비로 자생력을 더 지원을 해주는 더 이상 어떤 예산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된다고 하니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원받는 것도 사실은 지금 지원받는 것도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었죠. 이제 그런 어떤 평택시라는 어떤 역량이 있으니까 전수관 문제도 슬그럽게 이렇게 타결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산안법인 평택농학보존의 김용래 회장님과 우리 문상보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유네스코 등록 문화유산이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학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신명과 재미,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아까 우리 김용래 회장님이 신명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하고 신명나는 놀이로 새롭게 흥을 돋는 평택농학의 의미가 날이 갈수록 더 소중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